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본투표를 14일 남겨둔 시점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국민의힘이 꺼냈습니다. 일정이 없던 기자회견에 긴급까지 붙여 기자들을 모은 걸 보면 회심의 역습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였고 즉문즉답에 강한 이준석 후보도 잠시 할 말을 잃었었죠. 김용태 위원장이 방금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해서는 이재명 김용식 배우자 프리토론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후보님 같은 경우는 배우자 없으니까 여신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까지도 모두가 무시 중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거고 배우자는 대통령의 선택일 뿐이죠. 물론 대통령을 뽑는데 참고 정도는 되겠지만 배우자만 보고 후보에게 표를 주거나 주지 않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대로 영부인은 공인이고 역할도 책임도 영향도 있으니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토론회를 열면 과연 검증이 될지, 만약 자격 미달이라면 배우자에서 사퇴시킬 건가요? 연좌제도 아니고 배우자가 탐탁치 않으니 후보더러 사퇴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토론회로 공개적인 인증을 받았다면 당선 후 대통령 업무에 더 개입할 명분을 줄 수도 있죠.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학력 허위 기재나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숱한 의혹의 언론 검증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는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남편은 당선됐습니다. 영부인이 되면 내조만 하겠다는 약속도 막상 되니 지키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김 위원장이 토론을 제안한 이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식 사과도 했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나 여사 문제에 대해 김문수 후보가 긋지 못하는 선을 그어보려는 느낌입니다. 거기다 김 후보의 배우자 설란양 여사는 김건희 여사와 달리 드러난 구설수가 없는 편이죠. 반면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여사는 얼마 전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들어보니 설 여사에 대한 당내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어떨 땐 김문수 후보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요. 그때는 타가소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성기적이죠. 네. 이건 타가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앞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조위원장까지 했던 설 여사는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 전념하는 것과 다르게 설란양 여사는 유세든 언론 인터뷰든 모든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노출이 잦아지면서 몇몇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내에선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사의 자격이 공론화 대상이 된 데에는 김건희 여사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넘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 샤넬백 2개 등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사 측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목록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평가 말고 사람 됨됨이까지 들어보고 싶어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은 한편으로 읽는 여사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김혜경 여사는 대외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선대위 출정식 참석은 물론이고 이 후보와 어디든 함께 가며 금슬 좋은 모습을 어필했죠. 하지만 이번 대선의 내조 컨셉은 조용히 나 홀로입니다. 이 후보와의 투샷은 거의 없고 홀로 사회약자층이나 종교계 활동 등 봉사하며 조용한 내조 중인데요. 김혜경 여사도 이 후보처럼 몇 가지 의혹이 있고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것도 있으니 굳이 튀지 말자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의혹이 많은 김건희 여사와 대비되게 보란듯이 활동적인 내조를 했지만 선거 한 달여 앞두고 쏟아져 나온 과잉 의전, 법화 유용 제보에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두문불출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배우자 유세가 사라진 대선이 됐었고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김혜경 여사의 존재는 이재명 후보에겐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후보가 갖는 거친 이미지나 공격성, 그리고 형수욕설 같은 가족 불화 문제를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이 후보는 애처가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요. 부부 금슬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더 큰 도약의 발판이 필요했던 이 후보는 현직 성남시장이면서 김 여사와 함께 방송사 부부관찰 예능에도 출연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이 후보와 달리 먹고 살만한 집에서 자란 명랑한 성격의 김 여사는 예고를 거쳐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런 여사에 꽂혀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난 일기장을 건네며 프로포즈를 했다는 이 후보의 러브스토리는 지지자들에게 꽤 흥미롭게 들렸을 겁니다. 실제로 지지자들에게 김 여사 인기가 높은 편인 것 같고요. 이 후보가 정치하겠다고 할 때는 상당히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그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됐던 이 후보의 정치 입문 선언은 김 여사에겐 또 하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탄핵을 처음 주장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대선 경선 후보가 됐고 정치적 중량감을 늘려가는 남편을 보며 정치적 동반자로 돌아선 듯합니다. 지난 계엄 때도 국회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남편을 직접 운전해 국회에 데려다줬죠. 취재하며 만난 김 여사 지인은 김 여사가 남편 출세에 욕심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경선까지 포함하면 3수째인 이 후보가 이번엔 유리한 고지에 서면서 김 여사 역시 영부인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는 대중에게 그다지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꽃꽃 문수로 벼락 인기를 얻은 김 후보가 최종 후보까지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적극적인 대외 행보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딸 사위까지 합세한 가족 유세까지 하면서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 여사와 김 후보와의 관계는 과하게 애정 표현을 하진 않지만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면 서로 믿고 기대고 끌어준 그런 동지 느낌입니다. 저는 저 결혼이 정말 방도 한 칸 없이 결혼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제 아내를 만난 거 그보다 더 큰 별의 순간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한국노총의 남서울지부 청년부장과 여성부장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서슬퍼런 노동운동의 동지이자 전우였죠. 젊은 사람들이 드물었던 조직에서 매주 회의를 같이 하면서 김 후보가 설 여사에게 먼저 관심이 생겼다고 해요. 시집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라는 멋대가리 없는 프로포즈는 거절당했고 동지로 지내다 다시 연이 닿은 건 김 후보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입니다. 김 후보는 설 여사 집을 찾아가 숨겨달라고 했고 설 여사도 두말 없이 도와줬죠. 1981년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설 여사 옷이 웨딩드레스가 아닌 그냥 원피스입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신랑 신부 동시 입장도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김 후보의 투쟁은 계속됐고 설 여사는 육아에 생계까지 챙기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김 후보가 이번엔 보수당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죠. 그동안 묵묵히 내조하던 설 여사였지만 정치는 반대였습니다. 노동운동하며 교도소까지 갔다 온 남편의 보수당 정치 입문은 설 여사에게도 큰 충격이었겠죠.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경찰이 노동운동가들의 집결 시위 아니냐며 닭장차를 보낼 정도였던 노동운동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설 여사의 반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 고집이 진짜 세거든요. 자신의 원칙이 섰다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지난번 단일화 때도 그렇고 고문도 견뎌냈잖아요. 설 여사도 고집이라면 한 고집한다는 동생분 증언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김 후보의 뜻을 따라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대선 도전도 설 여사는 처음엔 일시적인 인기라고 본 모양인데 결국 출마에 동의해줬죠. 또 김 후보에게 야당 역할을 하는 것도 설 여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스 가락시장 발언으로 논란이 됐을 때도 설 여사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고요. 요즘 트렌드는 미스 코리아니 미스 가락이니 이런 건 별로 우리 젊은 세대들 아주 싫어한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본인은 그냥 배현진 의원이 그 자기 지역구고 또 우리 가락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좀 조심하겠다. 자신이 호남의 딸인 걸 내세워 김 후보의 취약한 호남 기반의 뒷배도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리고 당의 헛발질에 시간에도 쫓기는 김 후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건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유경수 여사를 롤 모델로 꼽으며 TK 민심에 향수까지 불러일으키며 노력 중인데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굴곡 많은 인생을 산 남편들을 만난 덕분에 결혼 이후 두 여사의 궤적은 닮은 데가 꽤 많습니다. 사회운동, 노동운동을 한다며 밖으로 돌아다니는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돌봐야 했고 경험하기 쉽지 않은 옥바라지도 해봤습니다. 14년 전엔 성남시장 배우자, 경기지사 배우자로 내조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도 했죠. 그때 김 여사가 설 여사의 손주, 내복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인연에도 설 여사는 남편 승리를 위해 김 여사 저격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법화 유용을 겨냥하고 내조를 못한 사람으로 꼽는 등 거세게 공격하는 중이죠. 민주당이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할 정도로요. 배우자 토론에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건 후보 배우자의 과거 검증보단 미래의 영부인으로서의 행동일 겁니다. 정말 특기할 만한 범법의 과거가 있거나 지금 잡힌 현행범이 아니라면 과거보단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감시의 대상이겠죠. 지금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법화 유용 의혹은 논란의 여지가 꽤 있지만 일단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2심까지 나온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이은 정적 죽이기 연장선이란 입장으로 정리한 바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영부인이 되고 나서 큰 족쇄가 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가 아닌 영부인이 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선을 넘는 일탈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제2부속실을 통한 투명한 관리와 특별감찰관 제도의 활성화일 겁니다. 제2부속실의 존재는 영부인의 공적 활동을 시스템 속에서 지원할 수 있죠. 특별감찰관은 특별검사와 같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대통령 배우자나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4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면서 사문화된 부분이 있지만 일어난 일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별개로 사전행위 감시 역할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선 처음부터 없앴던 제2부속실에 대해 설 여사는 직접 찬성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며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역시 김문수 후보는 야당 추천을 받겠다.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 좋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죠. 이재명 후보가 특별감찰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줄곧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위치는 선출되지 않았으면서 공적인 의무와 역할이 주어지고 무엇보다 선출된 최고 권력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공식적으로 영부인 전용 집무실과 영부인 비서실장, 행사 비서관 등을 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공적 활동을 진행하게 합니다. 영부인 역시 행정부 공식 멤버처럼 백악관 홈페이지에 프로필을 공개하고 일정도 사전에 공개하고요. 정치적이진 않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선 공적인 역할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라 논란 많은 영부인 자리에 대해 미리 제도 마련은 못했지만 있는 시스템부터 재정비하고 검증까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는 건 투표 전엔 내조만 하겠다던 한 여사의 변신 때문입니다. 여사는 남편의 당선 뒤 V0급 의전을 받았고 여사 사업은 수천억 원의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논란이 일었죠. 지금 당장은 표를 얻기 위해 못할 것도 못할 약속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표에 영부인의 법적 지분은 없습니다. 부부의 지나친 신뢰가 관저 담을 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